지옥에서 온 판사 11화에서는 장문재가 강빛나와 한다운을 위협하며 시작된다. 이때 이하롱이 그를 밀어내며 위기의 상황을 저지한다. 강빛나는 이 모든 상황을 용인할 수 있을지언정 한다운이 위협받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이하롱에게 2번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하롱은 마지막으로 한다운으로 인해 강빛나가 위험에 빠질 날이 올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긴다. 결국 강빛나는 파이몬 장문재를 제압해 봉인하는데 성공하고 이 과정에는 세이르 문동주와 단탈리온 김재현의 도움도 있었다. 사건 후 강빛나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고 두 악마는 그녀의 인간다운 행동을 보고 놀라움 섞인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강빛나는 이하롱이 바엘을 소환했던 공터에서 그를 만난다. 바엘은 강빛나가 인간을 사랑하며 금기를 깨고 파이몬을 살해한 것을 문제 삼으며 유스티티아로서 지녔던 능력을 박탈하고 인간 세상에서 속죄할 것을 명령한다. 바엘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강빛나는 묵묵히 명령을 받아들인다. 황천빌라로 돌아온 강빛나는 한다운에게 정선우가 의심스럽다고 고백한다. 한다운은 당장 정선우를 찾아가려 했지만 강빛나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그를 만류한다. 이후 강빛나는 정재걸 의원의 집을 찾아가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 정선우와의 결혼을 원한다는 말을 건넨다. 강빛나의 뜻밖의 제안에 정재걸은 흥미로워하며 미소를 지어 보인다. 강빛나가 떠난 후 정태규는 정재걸에게 과거의 계약을 잊었느냐며 날을 세운다. 그러자 정재걸은 태연하게 그를 되돌아보며 옛날로 돌아가길 원하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둘 중 한 명이 사탄임을 암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후 강빛나는 장명숙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추적한다. 장명숙은 과거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남성을 다시 찾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전하며 강빛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강빛나는 반드시 범인을 찾겠다고 결심한다. 다음날 강빛나는 정재걸의 집 비밀 통로로 몰래 들어가고 그곳에서 의문의 금고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도끼와 여러 신체 부위가 보관되어 있어 오싹함을 더한다. 증거를 찾던 강빛나는 갑자기 나타난 정선우에게 기습당하고 과거 강빛나를 살해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살해 위기에 몰린 강빛나는 간신히 이하롱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고 정선우는 도주한다. 이 사건 이후 강빛나는 정재걸과 정태규 중 누군가가 사탄임을 확신하며 바엘을 소환해 이 사실을 보고하고 능력을 되찾는다. 강빛나는 이하롱과 구만도와 함께 정선우를 추격하고 마지막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복면 쓴 누군가가 앉아있는 차량을 폭파하며 이야기가 막을 내린다. 지옥에서 온 판사 12화 예고편. 강빛나가 불타 사망한 시신을 조사하는 경찰과 한다운의 모습이 비춰지며 시작된다. 이어 정선우의 장례식에 참석한 강빛나가 정재걸과 정태규를 조롱하듯 웃는 장면이 등장한다. 한편 이하롱과 구만도, 문동주, 김재현이 누군가를 폭행하는 장면과 함께 정태규가 정재걸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한다운은 한 사람에게 지옥에 가자며 공격하고 가브리엘은 강빛나에게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를 전한다. 강빛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인다. 강빛나는 거울 속에서 카일룸의 흔적을 확인한 듯하고 정재걸의 집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사탄이냐? 라고 묻는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과 마주한 강빛나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악마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띈다. 오늘 강빛나는 한층 더 깊어진 사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며 충격적인 진실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한 강빛나의 집요한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될지, 그리고 한다운과 주변의 악마들이 펼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다음 회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과연 강빛나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 12화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